쪼개서 취했지만 그보다 더욱 깊고 푸르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직물을 손수 염색하던 시대에 쪽이라는 식물의 잎에서 취한 푸른색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운 빛을 띠는 것을 형상화한 말이죠. 이 말은 학문의 세계에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를 가리키는 문구로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한적 그대로 사용했을 땐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원료는 같지만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 검정에 가까운 진한 남색, 가을 하늘을 닮은 푸른색 등 천차만별의 푸른색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직업 능력의 달 9월을 맞아 우리 청산유수에서는 우리 시대의 기술과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명장님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섬유 가공 분야의 최옥자 명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큰 박수로 명장님의 강연을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여러 젊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전통의 기술이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천연의 기술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최옥자 명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명장 512호 섬유 가공에서 쪽염색 1호 명장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고부터는 천연에 대한 내추럴화하는 세상을 바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그 희망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추럴화되는 천연에 대한 모든 기술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의상 하면은 패션 프랑스죠. 프랑스에는 천연색을 내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을까? 우리가 이태리 모산 굉장히 좋아하죠. 이태리도 없습니다. 독일도 없어요. 영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50개 주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있을까요? 이런 기술들이 미국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환경하고 천연하게 되면은 의식주에서 우리가 따르겠죠. 의식주에서 옷 같은 것은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직물을 짜서 그냥 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색을 필요로 하죠. 우리 인간의 눈은 항상 아름다운 색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을 입히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3개월마다 이렇게 기획전을 합니다. 미이라에 감았던 3배 홍화 염색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가 책을 한 6권 정도 썼는데 헤어루무빛 홍화 붉은색을 내는 거. 그래서 홍화꽃에서 붉은색을 뺐는데 아니 3000년 전에 어떻게 3배에다가 홍화 염색을 해서 미이라를 감았을까. 그래서 비행기를 영국까지 타고 여기서 영국 가면 굉장히 멀잖아요. 12시간을 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사진 한 번 찍고 왜냐니까 3개월 동안 이게 보다가 전시하다가 그냥 수도하는 거예요. 기획전이라는 건. 그래서 찍어서 제가 헤어루무 빛 홍화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하나 찍기 위해서 영국까지 갔습니다. 열정이 있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천연 염색에 몰두를 하게 됐는데 저는 벌써 32년 전부터 책도 쓰고 천연 염색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논문도 중국에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물에 염색하는 염색 기술이 세계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집념으로 3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책만 쓰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서 한 20개 나라에, 선진국 20개 나라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직물에 염색하는데 요즘같이 포리에스테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는 염색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실 한 올도 천연 염색은 화학의 염색이 되지 않아요. 천연 직물만이 됩니다. 삼배, 모시, 무명, 명주, 그 다음에 울, 이런 것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고 이 천연 염색은 식물에서 잎에서 나오고 또 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출어람, 이청어람. 그거는 갈수록 색이 진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가져간 게 제일 처음이 감지예요. 거기에 무슨 글씨를 썼냐니까 금으로 은으로 경전을 쓴 거는 일본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내는 식물을 저는 키우고 꽃잎을 따고 잎을 발효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염색을 하고 왔었어요. 명장 받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70세시예요. 예. 놀라시나요? 저는 흰머리도 나지 않아요. 왜냐니까 천연 속에서 사니까.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면서 색을 내고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그럼 좀 애국자 같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삼원색 하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같이 혼합해서 섞이면은 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색깔이 나오나요? 무지개색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듯이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이 모든 것을 같이 섞이면은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최고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과 사흑일에서 문상을 갈 때는 반드시 검정 옷을 입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죠. 검정색이 최고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엔 검정색이 너무 입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황제가 즉위할 때 입는다든지 또 보라색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캐토릭에서 즉위식 할 때 입는다든지 이렇게 색깔은 기능인에 의해서 명장 장인들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전통으로 천연 염색한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벌써 에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년 전 이전에 전 세계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염색을 했다는 거죠. 자, 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궈서 돌로 꾹 눌러놓으면은 잎에 들어있는 블루색, 인디고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저렇게 추출이 되면 이제 잎을 이렇게 건져내고 저 파랗지만은 저기에는 염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옛날 전통의 기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발효라는 거예요. 그럼 막걸리 발효 안 하면 못 먹죠. 예, 막걸리도 바로 발효해서 나오는 거고 또 막걸리가 발효한 막걸리가 시간이 지나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청주가 되는 거예요. 그 청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저런 색소를 얻지만은 염색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염색을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염료는 바다에 있는 조개가루, 굴껍질 이걸 한 800이나 1000도 정도 이렇게 구워내면은 저렇게 하얀 가루가 되는데 저 가루는 뭐냐니까 바로 알칼리 덩어리예요. 천연 알칼리. 아까 그 색소 추출하는 데다가 조개가루를 넣고 이제 고물에 이 젓는 걸로 계속 저어줍니다. 저게 한 1시간 반 정도 저어요. 수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저렇게 저으면서 공기하고 그 다음에 쪽 염료하고 그 다음에 조개가루하고 같이 섞여지면서 염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염료가 다 만들어졌네요. 저거를 니남이라고 그럽니다. 인디고. 쪽색을 가지고 있는 니남 원료를 저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저렇게 만드는 과정이 한 5일이면 끝나요. 거의 아주 길어도 일주일. 그런데 일본 그 시국구 같은 데서는 일본에서는 저 염료를 만드는데 똑같은 쪽잎입니다. 100일 동안 해요. 100일.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이 100일입니다. 근데 저러한 식으로 물로 추출하는 게 아니고 두엄처럼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을
5일씩 발효하고 또 이쪽으로 옮겨서 또 5일 발효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습기를 줘서 5일 발효하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5일 발효하고 해서 20번을 옮기는 과정에 100일 만에 염료를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니남이라는 저쪽 죽을 만드는데 많이 걸려야 일주일.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한 기술들은 발효 기술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저게 발효 독입니다. 보통 한 100일 정도. 100일 발효해서 숙성하는 과정이 한 100일 정도를 지나야만이 그때 오늘 염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쪽이 위에 쪽꽃이 피어서 올랐습니다. 저렇게 지금 노란색이 보이는데 저게 그 파란색 염료가 잿물과 만나서 독안에서 발효가 되면은 저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항상 그 독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쪽쟁이는 동네 초상에 나면은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상을 당했으니까 거기서 일을 돌봐야 되겠죠.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면 3일 동안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쪽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저는 몇 독을 죽였을까요? 올해까지 해서 지금도 죽입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실에 독 하나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외국을 너무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얄미워서 내가 아무리 프로지만은 너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하고 독이 한 독이 지금 죽어 있어요. 죽습니다. 저 안에는 쪼고 효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발효시키는데 보조제가 뭐가 필요하느냐니까 저러한 식물을 태우는 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는 모든 게 하이드로솔라이트, 또 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 한 방울 먹으면 죽죠. 그 양잿 알칼리를 그 화학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쓰지 않고 저렇게 재를 태워서 저 재에서 저 추출하게 되면 저기에서 pH 11, 12 정도 잿물이 나오는데 화학을 쓰지 않는 거죠. 저러한 것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발효시켜서 염색을 하게 되면 하얀 직물이 저렇게 노랗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그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만나야만이 불으로 변하는. 이게 BAT, 바트 염색이라서 특수한 염색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익히지 않으면은 하지 못하는데 왜 익히지 않느냐? 고생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푸른색은 저렇게 내는데 그럼 붉은색이나 노란색은 어떻게 낼까? 저렇게 홍화를 또 키웁니다. 그래서 저 꽃잎을 따는 거예요. 꽃잎을 따서 붉은색일 때 꽃잎을 따줘야만 저 붉은색 꽃잎에는 노란색도 들어있고 붉은색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또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발효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색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떡을 만들어서 쭉 말렸다가 항아리에 넣어놨다가 언제든 내가 쓰고 싶을 때 그 분량만큼 꺼내서 쓰는데 그러면 붉은색을 낼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실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두가 떨어졌다든지 사과가 떨어졌다든지 이럴 때 그 자두나 사과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 보조제를. 그래서 그걸 오메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오메가 혼정되고 있는데 저 오메는 우리 심장병에도 너무 좋은 약이지만은 또 염색을 하는데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색상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매음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만들으시면 대박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한약재로서 심장 나쁜 사람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이나 빨간색은 반드시 저 오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주실에도 이제 빨간 홍화를 염색을 하고 또 노란색을 염색을 해서 어떤 것도 짤 수 있는데 그러면 초록색은 어떻게 만들어? 빨주노초 파란에서 초록색이 들어가면은 초록색은 연두부터 시작하죠. 이것을 연한 것에서 진하게 색깔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명도 측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초록색, 연두색을 만들고 앵무새, 아주 연한 앵무새. 그래서 이런 색들부터 아주 진초록까지.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다 파라니까 초록색이니까. 그리고 쑥이 뭐 초록색이라고 해서
쑥으로 가지고 어느 대학 가니까 쑥으로 초록색 낸다고 막 하더라고. 아, 쑥은 아무리 즙을 내서 염색해도 나중에 공기하고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우습게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초록색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쪽색의 염색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의 염색을 해서 노랑 홍화를 염색을 하면 초록색이 되겠죠.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초록색이 막 나오잖아요. 연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은 쪽이 얼마만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실을 염색해가지고 짜면 되겠죠. 저러한 것들은 아름다운 초록색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복장에, 의복에 만들어서 패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보라색은요, 쪽에다가 홍화를 염색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라색 그냥 시시한 것 같죠? 보라색이 제일 고귀한 색이에요. 왜냐니까 쪽을 염색할 줄 아는 장인이 홍화를 염색할 줄 아는 장인하고 만나야 돼요. 지금은 제가 홍하고 쪽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홍염장, 쪽염장이 다 있었습니다. 조선조 때, 고려 때, 신라 때 전부 벼슬아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능인으로서 제조하는 기능으로서 염색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염색을 해서 왕실에 제공을 하는 거죠. 사대부라든지 왕실, 백성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뭐예요? 초상이나도 흰옷, 또 시골에서도 전부 흰옷을 입었죠. 스님들은 절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거 뭐 염색을 이 흰옷 가지고는 이거 못 견뎌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색을 입으신 거죠. 예. 먹을 갈다가 그림을 그리시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먹으로 이렇게 염색하는데 먹이라든지 흙이라든지 황토라든지 아니면 뭐 숯이라든지 아니면 뻘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염색이 안 들어요. 그 가운데 염착 그 미세한 그 가루가 들어가서 염착이 되는 거지 염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토 염색이라든지 먹은 염색이라든지 이거 염색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아니에요. 옛날에 스님들은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먹물 가지고 염색을 해서 입으셨는데 그거는 직물이 가지고 있는 때를 묻히는 게 뭐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하기 힘드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흰 옷을 안 입으시고 회색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초상이나도 우리는 흰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검정을 입죠. 예, 저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황염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쉽게 입었지만 옛날에는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반드시 쪽에다 홍화 붉은색을 염색해야만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홍하고 쪽이 만나서 보라색이 되니까 쪽 염색한 데다 홍화를 해도 되겠네? 절대로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화는 이게 빨간색인데 이게 홍화가 진짜 맞나?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잿물을 한 방울만 딱 떨구면 잿물이 알칼리라 그랬죠. 잿물 딱 떨구면 홍화는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쪽을 염색한 천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홍화를 염색해야 돼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색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호가색을 고귀한 색으로 여겼는데 또 왜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시곡구, 도쿠시마 같은 곳에는 섬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리가 있어 섬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섬이었었고 그 섬에는 쪽을 파는 거예요. 쪽 염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한 15군데 정도가 박물관, 공예관, 쪽 염색하는 사람, 염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재배, 염료, 쪽 발효시키는 사람,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틀려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씨앗 뿌려서 쪽 베서 염료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염색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까지 하는 이게 견뎌내질 못하죠. 그리고 산업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것을 개방적으로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왜일까요? 선거용으로 사람을 써야 되니까. 절대로 관심 안 가져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 염료 가루가 많이 나와 있죠. 물이 잘 나. 그거 그냥 싱크대에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물로 다 내려가겠죠. 예, 붕어가 죽고 잉어가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물이 수질이 오염되고 그 수질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토양이 오염되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절대 염색공단 없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캐나다 같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염색공단을 두지 않아요. 왜? 수질이 오염되니까. 우리나라는 염색공단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예, 강을 끼워야 되겠죠. 예, 낙동강, 예, 영산강, 뭐 파주 저쪽으로는 무슨 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쪽에 많더라고요. 양주, 파주 이쪽. 염색공단이 우후죽순처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예, 염색공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화학입니다. 염색공단은. 그거 다 물로 씻어요. 근데 요즘은 또 스프레이로 그냥 염색을 이렇게 물 쓰지 않는 염색이 나왔다 그래요. 그 화학을 그냥 몸에다 입고 다니는 거죠. 저는 원래 환경운동가예요. 꽃꽂이대 환경운동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환경에 오염된다. 땅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된다.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환경의 본체죠. 우리 몸이 피부가, 우리 내장이, 우리 외부의 피부가, 우리 눈이, 귀가, 입이 얼마만큼 환경에서 과연 천연 속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입술을 발라요. 빨간색을. 그럼 뭘까요? 뭘 입에다 바르고 다니죠? 빨간색이죠. 예쁘기는 하겠죠. 근데 다 화학염료입니다. 지금 천연염료로 연지죠, 연지. 홍합꽃으로 만든 연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어요. 이세라고 180년 된 전통 있는 가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비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프랑스에서 연지를 전시를 했었어요. 예. 프랑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클로리스 성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돌아가셨던 정말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궁이죠. 성인데 거기에서 성주가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큐레트더라고. 불란사고 130주년 기념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도대체 유명한 게 뭔가 해서 이런저런 테이프를 보다가 제가 염색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일본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소에 왔어요. 와가지고 1년 후에 이걸 전시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45일 동안 프랑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프랑스 싫어요. 물론 하늘도 맑고 전시하면서 굉장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작가들에 대한 대접. 저는 아주 놀랍고도 또 놀라서 작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주고 파티를 열어주고 정말 프랑스가 왜 이렇게 예술의 나라인가를 제가 알았는데 염색하는 저 같은 기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가 이러한 기술들을 익힌다면 저는 우리 코리아는 전 세계 관광객을 판매처로 천연염색 판매처로 불러들여줄까 항상 그 마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9가지의 인디고 염료입니다. 저게 아기가 유산되는 디스페리아라는 아주 나쁜 물질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뭐 천연염색한다고 파란 물감 들이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노출된다는 거, 그걸 만지면서 아기가 유산될 정도니까 얼마만큼 악질적인 화학물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아시죠, 여러분? 침대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알겠죠. 지금 보고 있는 저게 감지예요. 쪽으로 염색한 건데 저게 1006년 겁니다. 1006년 거. 일본의 교토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저게 10년 전에 제가 저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게 우리나라 건데 고려 감지 1006년 8m 41cm. 저 특별전에서 제가 일본에 가서 저걸 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신라 때 고려 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들이에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최초로 종이에 쪽염색을 하고 거기에다 금으로 은으로 경전을 썼던 우리 선조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일본이 다 가지고 있어 지네들이 특별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보고 저거를 2006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이미 만들고 또 국가에서 제가 그걸 땄어요. 2009년도에 대전에 있는 중앙
국립과학관에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희생을 해서 천연 염색이 소중하고 환경, 특히나 환경이죠. 환경하면은 저 물과 땅만 생각하는데 산천초무를 생각하는데 내 몸을 생각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온 거죠. 자,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색 아름답지 않아요? 저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에서 전시했던 그 작품이고, 저 모빌은 색이 연하고 진한 것을 저게 그 크루스의 성주가 뿅 간 거예요. 저 명도에 연하고 진한 쪽색, 저렇게 문양도 넣고 모든 작품들, 뭐 스카프니 가방이니 모자니 어떤 것도 천연염색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이러한 상품들을 사기해서 외국인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제가 희망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분야별로 국가가 재배를 하는 사람, 염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발효해서 염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직물을 사서 작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생겨야만이 고부가치 상품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